한국의 행동이 주변국들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한국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현재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뜻밖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가장 방역을 잘했다는 한국의 움직임이 독특하기 때문인데요. 당장 미국은 오늘자로 중대 선언을 했는데 심지어 코로나 백신도 소용없다는 발표까지도 나왔습니다. 오늘자 미국 보건복지부 브렛 차관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이 극도로 위험하다는 것인데요. 그는 미 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은 극도로 위험하며 미국 전염병 역사상 최악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상자가 매주 20% 이상 증가하는 등 전혀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브렛 차관보는 90% 효과가 있다는 백신이 나와서 좋긴 하나 그것은 지금 코로나를 전혀 종식시키지 못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속한 차관으로서 꽤나 직설적으로 미국이 위험한 상태라고 열변을 토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현재 상황에도 여전히 자신의 행정부에 불리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경질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렛 차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코로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IOC가 도쿄올림픽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직 비공식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주간지는 관련 사안이 이미 일본 정부에 어느 정도 통보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만 해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IOC 바흐 위원장이 도쿄에서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도쿄올림픽에 관중도 참가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고 또한 아베 총리는 훈장도 수여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결국 팬데믹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데다가 백신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 같은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럽에서 IOC 올림픽 개최 관련한 회의가 중단되는 등 정황을 고려한 아사히 주간지의 주관적 판단이긴 합니다만 앞서 논의된 최악의 상황 미국에서는 선수단을 전혀 꾸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 없는 올림픽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일본도 이런 흐름에 반박할 수 없는 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2,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PCR 검사도 제대로 안 하는 일본 역시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들도 올림픽을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도 도쿄올림픽 취소설에 무게를 싣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올림픽 예선이나 연습 경기 일정이 전혀 잡히지 않았으며 크리스마스를 중요시하는 그들이 반드시 크리스마스 전에 대략의 일정을 확정지어야 하지만 올림픽은 완전하게 관심 받기라는 취지의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혼란에 빠져 있으며 효과가 뛰어난 백신에만 매달려 있는 다급한 상황에 항상 한국의 방역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명하던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뭔가 눈치챈 것 같은 기사를 빠르게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백신을 가지려고 자리다툼을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모색 중이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라면서 한국이 또 혼자서만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급히 관심을 갖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한국은 가격이 적당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백신 공급에 대한 접근법이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 훨씬 신중한 편이라며 차이점과 이유 등을 조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긍정적인 임상시험 결과를 보인 가운데 한국 정부 관리들의 백신 공급에 대한 접근법은 미국이나 EU보다 훨씬 신중한 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는 지난 17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내용도 전했습니다. 또 이 신문은 미국과 EU, 일본은 내년 초반 백신 접종을 희망하나 한국은 내년 하반기 접종을 목표로 한다며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잘 통제되는 편이어서 다른 곳의 백신 효과를 일단 지켜볼 여유가 있다는 전문가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 RBI 이철우 박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한 부분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역시 한국이 적당한 가격을 기다린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많은 국가들이 현재 너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까 내고할 여유를 잃었다 말합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 부족하며 특히나 대량 생산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더나는 올해 캐파가 2천만 회밖에 되지 않으며 내년에도 아무리 풀가동한다고 해도 5억에서 10억 도스 사이입니다. 문제는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효과는 94.5%이며 아직 검증 기간이 몇 개월밖에 안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문제가 없는 주요 선진국들은 일단 결제부터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백신은 현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 치료제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더나 혹은 화이자 백신에 선입금을 하고 대량으로 구매 계약을 한 다음에 막상 그를 뛰어넘는 백신이 충분히 등장할 수 있으며 일부는 한국에서 위탁 생산을 해서 공급이나 가격에서 훨씬 원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을 하기로 했는데 이들은 현재 브라질 등에서 3상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95%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비싼 돈 주고 검증이 안 된 백신은 안 살 수 있으면 최대한 구매를 미루고 흥정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화이자 CEO도 백신을 공개하고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주식을 상당히 처분해버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모더나는 화이자보다 효과가 보관이 뛰어나다며 금세 화이자 백신을 따라잡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나올 백신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며 가면 갈수록 성능은 좋아지고 가격은 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무조건 돈 있는 나라들의 백신 계약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HO는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아직은 백신을 신뢰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WHO의 코로나 대응팀은 현재 화이자 백신이 출시되었으나 영하 70도의 운송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백신이 출시된 것은 급 초반이기 때문에 신뢰에 신중하고 현재 믿을 것은 마스크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올 때까지 개인 방역에 힘쓰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백신의 효과는 장기간 검증되어야 하는 만큼 당장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은 백신보다는 치료제 확보에 만전을 가하면서 올해 안으로 치료제를 선보일 것이라 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뛰어난 치료제로 단기간에 회복이 가능하다면 항체도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검증이 안 된 쏟아지는 백신보다 뛰어난 치료제가 훨씬 선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보건당국은 항체 치료와 혈장 치료제가 코로나를 잡을 중대 변수로 보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위탁 생산은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등 국내 업체들도 동시에 최대한의 역량을 다해 치료제 생산에 몰두한다고 전합니다. 또한 치료제를 생산하게 되면 국내 치료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수억 도스 이상을 수출해서 국내의 경제에 큰 보탬이 되게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내는 효과를 내보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한국에 뛰어난 치료제가 나왔다면 한국사는 K방역으로 몸값이 올라 전세계 판매도 낙관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2021년 전세계의 10대 트렌드를 예상하면서 제1위를 코로나 백신 확보 전쟁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각국은 치열하게 백신 확보 전쟁을 펼치고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쓸 것으로 보이지만 백신을 과연 많은 사람들이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합니다. 실제 많은 이들은 아무리 국가들이 나서서 치열하게 거금을 주고 백신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많은 이들이 백신을 안 맞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문제로 발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게 백신에 대해 보더라도 백신을 섣불리 대량 구매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은 많은 나라들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안겨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뛰어나게 진행하고 있다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이제는 백신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가 창궐한 나라들은 당장 검증이 안 되었어도 95%라는 삼상 수치를 믿고 백신을 대량 투입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때 최대한 국내 방역이 악화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고 노력하며 백신 투입한 나라들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에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어 코로나 종식에 확신이 드는 순간까지 한국은 코로나 치료제를 비롯해 개인 방역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한국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원 교육을 빙자해 도를 넘은 형한 문서를 배포한 일본 기업 후지주택은 우익 성향의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설문조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설문조사 개입 의혹은 일본 언론이 앞서 제기한 바 있으나 제1한국인 여성이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고 수법도 상세히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마이 미스오 후지주택 회장은 2013 물결 2015년 종업원들에게 여러 차례 문서 및 음성 자료 등을 보내 오사카에서 열리는 학교 교과서 전시회에 참가하라고 독려했다. 그는 우익 사관을 담은 이쿠호샤 등의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전시회장에서 설문지에 답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직원들을 사실상 동원해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다.
특히 교과서 전시회장에 갈 때는 회사 배지를 떼고 여직원의 경우 제복을 착용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등 조직적 개입을 감추려고 한 정황도 엿보였다. 2014년에는 후지주택의 몇몇 종업원이 선발대 형식으로 전시회장에 먼저 가서 설문용지를 모아왔으며 이마희 회장의 비서실이 이를 분류해 설문 작성법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기도 했다. 이후 종업원들은 전시회에 가기 전에 비서실이 분류한 설문용지에 미리 답을 작성해 제출하기도 하는 등 여론을 왜곡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됐다. 이마희 회장은 종업원들에게 회사의 투키기가 아닌 개인 단말기로 인터넷에 접속해 문부과 학성 홈페이지에서 교과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2015년 전시회를 앞두고 종업원들에게 보낸 문서에서는 오사카 시내에서 열리는 교과서 전시회에서 다수의 설문지를 작성하면 이쿠호시아 교과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 시간제 근무를 하는 종업원의 경우 전시회장에 가는 동안의 시급을 회사가 지출할 것이라며 참가를 독려했다. 후지주택은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을 표창하기도 했으며 오사카부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교육장, 교육위원 등에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직접 의견을 표출하라고 권장했다. 아울러 이런 권유에 따라 의견을 표명한 종업원의 리스트를 사내에 배포하기도 했다. 후지주택은 직원들이 교과서 전시회에 참석하는 경우 이를 근무로 강조했다. 이쿠호시아의 중학교 교과서는 2015년 이뤄진 교과서 채택 작업에서 전국 점유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후지주택의 조직적 개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사건을 심리한 오사카 지방재판소 사카이 지부는 직원들을 교과서 전시회에 참가하도록 권장한 행위가 종업원의 사상신조에 크게 개입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지주택이 사내에 형한 문서를 배포한 혐의 역시 위법이라고 판결하고 110만 엔을 제일 한국인 여성에게 배상하라고 최근 명령했다. 이마희 회장은 이마희 미스오 문화도덕역사교육연구회라는 단체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보수익 성향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재반 상황을 종합하면 이마희 회장은 회사에 대한 지배력 등을 토대로 자신이 신봉하는 우익 사관을 확산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자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은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 66을 지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 신문은 10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는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으나 유럽 국가들과 연대해 나이지리아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한 오콘지 이웨알라 후보의 국제적 지명도가 높다고 전했다. 지난 8일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WTO 사무총장 선거엔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오콘지 이웨알라 전 장관을 비롯해 모두 8명이 출마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후보를 지지하는 데는 저항감이 강하다는 게 마이니치의 설명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유 본부장이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WTO 제소 절차를 주도했다는 점을 들어 WTO 사무총장에 당선되면 일본으로선 성가신 일이 된다고 보도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선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에 당선되면 향후 WTO에서 한일 간 분쟁이 본격화될 경우 일본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WTO 사무총장 선거는 어디까지나 인물 중심이다. 한일 간 현안은 사무총장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은 WTO 개혁에도 일본이나 미주 유럽만큼 관여하지 않았고 유 씨의 지명도 또한 낮다. 그런데도 일본 언론은 유 씨를 크게 다루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은 WTO에선 만장일치, 가원칙이기 때문에 일본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면서 그러나 한일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는 임기가 아직 1년이나 남은 브라질 출신의 호베르토 아제베도 총장이 지난 5월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치러지게 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델타 주요 강요 경험자로서 델타 영어가 능통하고 델타 무역 등 분야에서 국제적 지명도가 높은 적임자를 찾지 못해 일찌감치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내는 걸 포기했다고 한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오는 15물결 17일에서 WTO 일반이사회에서 후보들의 정견 발표과 질의응답을 들은 뒤 회원국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1명의 후보자가 남을 때까지 압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개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와 관련 카즈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선출 과정에 확실히 관여하겠다고 말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물위원회와 아시아 9개국 대상물 안보 촉진을 위한 연구협력사업 추진 합의각서가 서면으로 체결된다. 이 사업은 올해 태국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년 동안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9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연간 2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다음 연도 대상국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연구에서는 선정된 국가의 물관리 기반 시설 및 정책 기술 현황을 평가하고 국가 물관리 정책 목표와 방향, 정책 기술 대안과 대안별 우선순위 중장기 재원 조달 계획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후속 물관리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와 아시아물위원회는 앞으로 이 연구 진행 과정에서 도출될 정책기술적 개선 방안을 토대로 사업 대상국과 아시아개발은행을 비롯한 개발자금 지원기관과의 협의를 갖고 국가별 맞춤형 물관리 후속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각 국가기관의 고위급 대화를 병행해 사업 장애 요인을 미리 방지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물기업이 아시아 물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데 이 연구가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는 각 참여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추진된다. 환경부는 각국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사업 예산 확보를 지원한다.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외교부도 합류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물관리 정책과 재정 분야 연구를, 아시아물위원회는 물관리 기술 혁신 분야 연구를 담당한다. 아시아물위원회 소속 국내외 전문가 집단이 대상 국가별 기술 혁신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사업을 제안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연구협력 사업을 우리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과 연계해 아시아물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그린 6일의 주축인 우리 물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